네, 김장입니다. 오늘은요, 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다음 사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간 건강의 주된 문제점인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보통 간의 질환이 이제 진행되는 코스를 보면은요, 정상적인 간이 있고요. 이 정상적인 간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축적되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간염이 되고요. 그러면서 간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간이 딱딱하게 되면서 간경화를 가는 그런 코스로 이제 보통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간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간은요 침묵의 장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간이 이렇게 질환이 진행이 되는데도 우리가 보통 바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간이 뭐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더라도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냥 피곤하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방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간의 기능은요 크게 나누어서 어떤 영양소를 간에는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위장해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도는 그런 간에 저장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요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 이게 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어떤 뭐 피부에 어떤 손상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은요 이 간에 있는 아미노산이 다시 단백질로 이렇게 재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하는 곳이 바로 뭐다? 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면역에 대한 거, 어떤 호르몬에 대한 이런 합성도 대부분 다 단백질 호르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합성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은요, 바로 해독하는 장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독을, 그죠? 독을 조금 더 덜 독한 어떤 독으로 바꾸어서 배설해주는 그 해독기관이 바로 이 간인데, 이 사진 보면 참 답답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간의 해독 경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간으로 들어오는 독은 대부분 다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독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 간 공장에서 이걸 해독을 해서 수용성 독으로 만들어 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을 시키든지 아니면 담즙을 통해서 장을 통해 가지고 대변으로 이렇게 배설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간 공장이 돌아가는데 첫 번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기다려 적어놨지만 이게 전부 다 대부분 다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들어가면 이 간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공장이 가동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긴다? 노폐물이 생기죠. 그 노폐물이 바로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항산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을 도와주는 보조 효소 및 보조 인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타민은 비타민 A, C, E, 미네랄은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도 그 기능을 한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물 농축물, 파이토팩터가 또 그 기능을 하는데 우리 뉴트리라이트나 지금 이제 간의 어떤 세포 재생을 위해서 쓰고 있는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는 뭐죠? 밀크시슬이 있죠. 그 밀크시슬의 주성분이 바로 실리마린인데 이 실리마린을 어떻게 해요? 없애주는 실리마린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 농축물 뒤에 좀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실리마린을 포함한 녹차의 EGCG, 그 다음에 케르세틴, 양파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용성이
수용성이 되면 독성 물질이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배설이 되는 데에서는 바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 아미노산이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은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실리마린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배설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간 공장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간도 이제 주인을 잘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라는 인간이 막 나쁜 거 계속 먹고 간에 나쁜 걸 계속 먹게 되면 간은 지치고 힘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저도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근데 이 약이 우리가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을 처방하면은 항생제 그 자체가 박테리아를 바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항생제가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해독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간은요, 외부에 들어오는 이 약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독을 간에서 나름대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그 부산물을 통해 가지고 약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은 많이 먹으면은 결국은 내 간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불쏘시개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 그 다음에 코큐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은 내 체내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다 고갈되면서 문제 일으키겠죠. 공장 안 돌아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다행히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유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간 공장을 잘 돌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타사 비타민들, 뭐 예를 들어서 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원료가 뭐죠? 석유죠. 합성이잖아요. 석유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합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뉴트리라이트하고 타사 비타민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제품은 공장을 돌리는 불쏘시개면서 보조 어떤 인자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타사 비타민은 뭐다? 독이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약물들이 전부 다 간에서 해독하기 때문에 간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뭐 독성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약물 작용에 의해 가지고 체내 영양소가 고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드럭 먹으라 그래, 드럭 먹어.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스타틴 계통의 약이거든요. 이 스타틴 계통의 약을 쓰면은요, 체내에 있는 코큐텐을 왕창 떨어뜨려 가지고 안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나이 들면 높아지잖아요. 근데 코큐텐도 나이가 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줄이려고 쓰는 약이 코큐텐을 더 떨어뜨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코큐텐에 의한 그런 뭐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에너지 만드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해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코큐텐을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도 사실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약이잖아요. 근데 당뇨병 약 중에서 여기 보면 뭐 메트포르민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약을 쓰면은요, 체내 코큐텐이라든지 비타민 9번과 12번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 약 중에는 뭐 이뇨제, 소변을 통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타민 B1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혈압 조절하는 약 기전 중에서 부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지오텐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지오텐신을 차단하는 게 고혈압 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지오텐신 차단제를 사용을 하면 LC 인히비터라 그래요.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칼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을 부족시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위가 나쁘면 많이 사용하는 위산분비액체들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뭐 별거 없다 생각하시면요. 이걸 사용했을 때 각종 비타민, 각종 미네랄이 많이 고갈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약을 함부로 오래 먹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쓰면은 체내에 있는 장에 있는 유산균이 고갈되는 거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미국에서 이 드럭머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약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만성적으로 아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위산에 의한 뭐 그런 경우에 약을 쓰면은요. 체내 어떤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이런 것들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오래 쓴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 건강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정상적인 간이 이제 나빠지게 된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지방간이 아까 간염 지나서 간경화로 가게 되는데 지방간은 그러면 무엇이 지방간이냐?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지방간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 알다시피 중성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 되잖아요. 그리고 중성지방에 더불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술을 먹지 않고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술을 먹고 중성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은데요. 여자분들은 술을 안 먹는 경우에, 물론 뭐 여자분 중에서 술 먹는 사람 있습니다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술도 안 먹는데, 지방도 별로 안 먹는데, 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뭐를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요. 점점 지방의 수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알코올성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비알코올성이 왕창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인슐린이 또 문제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서 당도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요. 지방간하고 인슐린 저항성하고는 정상도 비슷하고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대사전 증후군에도 공부해 보셨잖아요. 대사전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죠? 배가 나오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가 생기고 그러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왜 이래 생기느냐면 고지방 식이를 하면 지방이 간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키는 거죠. 또 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시 지방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상이 비슷비슷해요.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아까 말해서 술을 안 먹어도 생기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증상이 비슷하면서 만성 비료 증상을 나른하고 피곤하고 몽롱해지고 잠들다 것 같고 그다음 정신이 좀 안 맑고 이런 어떤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비슷하다는 게 만성 피로하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희한하게 지방간에 되면서 체내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왜 체내 알코올이 만들어졌을까? 먹도 안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체내에 있는 미생물, 장에 있는 미생물이 지방간을 만들면서 알코올 농도를 높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국에서의 발표인데요. 술을 한 잔도 먹지 않는 사람이 응급실에 완전히 술이 만땅이 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를 들어보니까 술을 안 먹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걸 가지고 자동 양조장 증후군인데 흔한 건 아니에요. 흔한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체내에 있는 미생물이 알코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삽술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알코올성 환자의 한 60% 이상에서요. 알코올을 다량으로 합성하는 장내 미생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술을 친다는 거지. 물론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체내 미생물이 알코올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장에서 그걸 균을 빼가지고 미생물 빼가지고 쥐에 넣으면요, 쥐에서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도 안 먹은데도 지방간이 잘 생기는 거고요. 물론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지방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간에 어떤 지방이 쌓이는 거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내 미생물과 지방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밌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에서 생기는 뭐예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에이스, 그 다음에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공표된다. 그렇지만 실리마린이라는 식물 농축물, 즉 플라보노이드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에 이 플라보노이드가 조금 더 치료된다는 그런, 물론 알코올성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플라보노이드가 좋은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질병을 종식시키는 목적으로 하지만 플라보노이드는 예방이잖아요. 플라보노이드는요, 유해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산화를 떨어뜨리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고요. 그 다음 지방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플라보노이드를 간에 사용을 하면은요,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알코올성 같은 경우는 고탄수화물 시기를 내가 당뇨로 가는데 플라보노이드 사용하면은 뭐예요? 당뇨가 발생하는 게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플라보노이드 사용하면은요, 간에 축적되는 지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간에 축적되는 이 지방이 줄어들면 지방간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복부지방, 내장지방은 줄어드는데요. 이 지방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피하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장지방, 그 다음에 지방간보다는 피하지방으로 가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실리마린 아시죠? 밀크시슬. 그 다음에 녹차에 들어있는 EGCG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 대두류나 콩가루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이나 다이드제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와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대표적으로 왜 중국인들이 보면 고지방을 많이 먹는데도 혈압이 별로 안 높고 혈압이 괜찮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밀에 있는 루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암에 있는 이 밀크시슬, 즉 실리마린 성분을 통해 가지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실리마린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국 뭐냐면 쟤네 항산화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SOD라는 활성산,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슈퍼 옥사이드 디스무타제하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원래 이 SOD를 주로 과제하는 거는 아연입니다. 아연이 그 기능을 하는데 실리마린 이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논문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의 산화를 억제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도움되는 이런 연구 논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마린을 사용했더니만 간 효소, 여러분 OTPT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말로 AST, ALT예요. 그래서 실리마린을 사용하면은요, 이 AST, ALT가 줄어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원래 AST, ALT, GOT-GP 때는요, 간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간 세포가 파괴되면은요, 이게 OST, ALT가 뭐예요? 혈액 내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마린을 사용하면 이 AST, ALT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해가지고 간이 치료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의 관절염 환자가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40대의 간질환 사망률이 OECD에서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 정도로 간질환 환자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통해 가지고 간염 환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갱년기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때, 갱년기가 되면요, 물론 얼굴이 화끈거리는 초기 증상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우리 걱정하는 건 뭐예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 근육량이 감소하는 골감소증, 그 다음에 뭐예요? 혈관이 나빠지죠. 그죠? 혈관이 나빠져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산화 질소라고 NO를 그죠?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혈압이 여성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말. 이게 갱년기가 폐경이 되면 여자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안 좋은데요. 폐경이 되면은요, 비알코올성 관절환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리마린 밀크시슬은 남자들한테 술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갱년기 이후에는요, 여성들,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한테 반드시 이 실리마린을 권하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갱년기 폐경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폐경 이후에는 폐경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간 건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